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1명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게 지금 451명 정도 발생한 상황인데 이게 41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3차 대유행의 정점은 분명히 통과했고 이제 감소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 내려가서 41일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3차 대유행 이전의 상황까지 좀 내려가는 것을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다만 오늘 451명 숫자는 크게 의미는 좀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말에 검사한 거고요. 이 검사 건수가 지금 22,000건 정도밖에 안 돼서 평일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마 한파가 있어서 검사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인 감소 추세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감소 추세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방역 당국에서는 3차 유행이 정점을 통과해서 이제는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들고 있는데 최고 1.5까지 갔다가 지난주에는 0.88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이 수치를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얼만큼 감염시키는가에 대한 것인데 1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 일단은 감소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수치죠. 그래서 0.88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1 이하로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 이것도 뭐 계속해서 0.88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변동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단 낮아지는 것 자체는 지금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한 가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집단 감염의 사례 자체는 뭐 여러모로 이제 감소한 상황이지만 사실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사실은 뭐 30% 가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개인 간 전파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좀 지역사회에 감염원이 넓게 퍼져 있는 이 상황 자체는 사실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소세로 넘어가는 어떤 초입에 들어섰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전 상황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계심을 지금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이 감염 재생산 지수 1에서 1 밑으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평가를 두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0.88 어떤 의미라고 좀 보세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감염자가 확산되는 것은 이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변했다. 지금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 아무튼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는 뭐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다든지 역학조사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BTJ 열방센터 관련 9개 시도에서 505명이 관련돼서 확진이 된 사례라서 굉장히 그 심각한 사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국의 역학조사나 이런 곳에 이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BTJ 열방센터에 갈 때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추적조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아예 휴대폰을 끄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지금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제 이 종교 단체 자체가 이 교계 내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돼 있다거나 뭐 여기에 다닌다라는 걸 좀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논의 중에 이 코로나19 자체가 어떤 뭐 음모이다 이런 취지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흔히 있는 코로나19 음모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뭐 세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도 퍼뜨리고 백신도 개발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방역 당국의 조사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앞서 이제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나 이런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 그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방역 당국에 여러 가지 조사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야 이후에 오히려 이제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좀 협조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교회에서는 또다시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각각 예배에 참석한 인원들이 꽤 많습니다. 500명, 1000명을 넘어섰는데 사실 아주 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교회 행동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요. 뭐 현행 그 감염병 예방법 관리법상의 법을 또 위반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행정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반드시 국민이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여러 군데서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동시에 지금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제와 방역 수칙과와 이런 걸 강조하는 것 아울러 동시에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지적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초반부터 좀 짚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 브리핑에서도 아직은 안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볼 만한 그런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찰나에서 지금 저희가 짚은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라든지 대면 예배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대면 예배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대형 교단이라든지 주요 교단에 속한 이런 교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조가 많이 되고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 교단에 속해 있거나 좀 주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재정적으로나 뭐 교세로 보나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면 예배를 중단하게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사실 지금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액수가 사실 뭐 이걸 좀 위반하고 이제 좀 납부를 하게 된다면 300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액수보다는 이제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좀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지금 뭐 과태료나 벌금을 더 높여서 좀 더 이제 좀 강한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이 교계에 부족해서 이런 교회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뭐 이렇게 작정하고 사실은 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 자체를 또 어떻게 지금 뭐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또 교계 내에 어떤 자체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지원금 규모도 다 다르고요. 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지급 대상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일단 1차적으로 연 매출이 4억 이하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한 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고요. 그럼 10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난해 이제 11월 29일 이후에 이제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이 됐다거나 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집합 금지의 경우에는 이제 총액 300만 원으로 지급 액수가 올라가게 되고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총액이 이제 200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신청해서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때 등록했던 이 전화번호로 문자가 갈 것입니다. 근데 좀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는 분명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고 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는데 왜 문자가 안 오는가 이런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초기에는 많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홀수, 짝수로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예.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오늘 이제 문자가 갈 것이고 짝수인 분들은 내일, 그다음에 13일부터는 이제 좀 구분 없이 이렇게 이 신청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 안내를 받고 거기에 따른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이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제 그때 등록한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이 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혹시 명의가 다르다거나 혹시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혼란이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지급할 수 있는 당국이랑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차이가 좀 있다는 점 김민하 평론가께서 요약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당국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산세가 다 꺾였다라고 평가하기 좀 이른 상황인데 이렇게 혹시 문을 열어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 어떤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집합금지 업종을 지금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걸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그 일부 집합금지 업종이 집합을 하지 않는 허용하는 업종과 감염 위험성이 실제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겁니다. 네네. 따라서 방역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점은 충분히 있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영업을 재개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오히려 확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요점은 구체적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방식은 이거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해도 됩니다. 이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포지티브 규제 방식. 이거는 되고 그 외 모든 업종은 안 됩니다. 모든 경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규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의 특성에 맞는 부합하는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같이 이런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정부가 언급하기를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려면 이제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에서 500명 이하로 줄어들어야 한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오늘 나온 기준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효과가 있어서 뭐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좀 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조건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간의 감염 평균을 최소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 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주말까지 주 평균 400명대, 500명 초반대면은 충분히 단계를 좀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김민아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